시작. 이만 축하합니다. 이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볼페 이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누가 하나 했어. 내가 해보려는데. 우와.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봐도 빨갛고 이렇게 봐도 빨간 오늘의 빨간 바지를 일단 세 분의 이 감격스러운 소감과 인사말부터 한 분씩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 시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영화 그리고 저희 만나러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저께 저도 알았어요. 채팅방에 2만이 넘었다고 불과 며칠 전에 많이 넘어서 행복해했던 제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2만이 넘어서 상당히 기뻤고요.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지지해주고 지켜줘서 되게 빠르게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빨개서 너무 좋아요, 지금. 뭔가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처음이라 2만이 어떤 숫자인지 사실 잘 실감이 안 나고 잘 모르겠지만 감독님과 윤미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과 제작사 함께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계속 얼굴을 뵙다 보니까 정말 뭔가 가족이 되는 것 같고 점점 더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왠지 축하할 일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로 시작하는 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거 QR코드 찍으시면 채팅방 입장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거, 같이 축하하고 싶으신 거, 영화에 대해서 느끼신 거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포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이 좀 쌓이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본 소감을 말씀드리는 건 세 분께 처음이어가지고 네네네.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다, 거리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산다 이런 거를 뉴스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렇게 어떤 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무섭다. 나는 이해를 못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리를 느꼈던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누구의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어떤 의미의 경험이었냐면 저런 상황이면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사실 그건 박화영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집일 때 무슨 말씀드릴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도 시나리오를 써내려가시면서 인물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작업이고 배우님들 또한 캐릭터를 처음 만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연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이해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 첫 작업이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연기하신 각자의 인물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얘는 어떤 애구나 어떤 그 설정이나 장치들을 다 빼고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 건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연기한 제피디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죠. 20살의 설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쓸 때 근데 20살인데
사실 그 20살이라는 숫자는 성인인 동시에 근데 완벽한 성년이 아닌 그냥 미성년도 아닌 성년도 아닌 되게 조금 어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색 분자 같은 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필이라는 캐릭터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념은 있는데 근데 그 신념을 꺾어버리면은 이제 어떤 그 기준점이 이제 기성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념을 결국에는 이제 자기는 자기 신념대로 지키면서 아이들의 그 미성년자의 어떤 정서와 세계를 좀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들한테 존재하고 싶었는데 나중엔 사실 폭력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남을 탓하게 되면서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진이는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살짝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지만 사실 세진이라는 캐릭터는 그 속에는 어떠한 상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가 탄생한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화 속에서도 이제 어른들한테 받았던 어떠한 상처들을 흡수하면서 그거에 맞게 또 방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볼수록 약간 세진이가 웃는 게 가복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 보호하고 싶을 때 막 웃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슬프더라고요. 웃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어떤 분이 올려주신 후기를 보고 너무 주영을 딱 단어 하나로 잘 표현해 주셨다고 느꼈던 게 반창고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 베니준님. 네네. 디테일 감사합니다. 네, 베니주님이 감독님이 쓰신 건 아니고 베니주님. 저희 그때 같이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우리 기가 막히다 막 이랬었어요. 너무 시적이다. 네, 마음은 너무 가득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반창고, 세진이에게 붙어있는 그런 반창고 같은 주영?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주영이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로부터는 또 도망쳐 있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에는 이제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그거 드디어 저는 주영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볼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열린 결말로 끝이 나지만 그래서 주영은 좀 그런 반창고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니주님. 베니주님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100일장에 있다면 장원드리고 싶네요. 반창고 진짜 엄청난 문장력이십니다. 그냥 벌써 이렇게 막 여기 올라와가지고 질문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쨌든 개봉 일주일 지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사실 결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이라는 그 아이디로 물어봐 주신 분께서요. 그러니까 이 과연 세진이가 그 유산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가 영화는 되게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 롱보드 죄송해요. 그런 어두워가지고 롱보드를 타면서 되게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때 그러면 세진이가 어떤 마음인 건가, 어떤 심정이 나타나는 건가 얼굴을 살피게 되는데 또 살짝 웃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장면을 연기하고 연출하셨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찍으셨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저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인물이 어떻게 되길래 그건 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엔딩은 사실 그러니까 꼭 어떤 답을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출할 때. 그래서 보드를 타는 어떤 행위에 대한 세진이 갖고 있는 판타지와 그 다음에 세진이 가장 숨을 쉬고 행복할 수 있는 한때, 그리고 그 보드를 계속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밀어서 떠나 보내면서 맞이하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안도의 되게 한숨, 그 다음에 행복함, 그 다음에 세정이한테 돌아온 아늑함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아니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냥 살아간다. 예,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사실 좀 혼선적으로 담아서 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딱 정확하게 답을 알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어떤 관객분들은 그 부분을 불친절해서 조금 애매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진이가 다시 세정이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 하나 이유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나 이제 담배 안 펴. 나 이제 뭐 잘도 안 할 거야. 뭐 나쁜 거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바로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세진이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실히 인지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연기하셨구나.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는 아니면 영화를 찍으면서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세진이의 어떤 미래가 담겨 있다고 느끼셨어요?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어디냐고 질문을 받았고, 저는 그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셔서 주연으로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세진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안심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이제 그 이후에 세진의 삶이 그냥 그 얼굴에서 그냥 좀 강인함이 좀 느껴졌고,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배우님이 이렇게 관객으로 영화를 보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영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시는 거네요. 영화를 보실 때. 그랬나 봐요. 근데 좋으네요. 마치 주영이가 진짜 영화 보러 와가지고 세진이 얘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중간에 좀 여기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이제 나왔던 양상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배우님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영화도 그렇고 박하영도 그렇고 주인공들이 가장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 세진이도 그렇고 잘 보면 주영이도 그런 것 같고 박하영도 그런 것 같고, 걔 자기가 어떤 애착을 느끼는 어떤 사람하고 애착이 깊어지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뒤틀리니까 내가 누구를 되게 아끼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한테 폭력을 당하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인물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몸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더. 근데 가만 보면 감독님이 그걸 가장 이 아이들이, 이 주인공들이 겪는 가장 슬픔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이어서. 그런 인간관계를 그리시는 이유가 궁금하고, 근데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두 인물은 만나자마자 서로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들을 많이 겪다가 둘이 마치 서로를 알아보듯이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긴 걸까? 서로에게 그 캐릭터들은 서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던 걸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박하영 때도 그렇고 이번에 어른들은 몰라도 일단 10대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돼서 사실 저는 10대 소녀지만 그냥 10대 하나의 그냥 사람, 인간으로서 조금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여자 캐릭터다 보다는 그냥 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뭐 유치원 때 그때부터 사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친구라는 것도 사귀게 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좀 기억에도 희미하고 그런 것 같고 사실 저는 가장 인간관계를 맺는 초석의 단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언젠가 했을 때 10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대 때 만들어지는 어떤 그 초석이라는 것이 사실 살면서도 좀 많이 나중에 반영이 되고 차지하게 되고 비중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 인성 이런 것들도 완성되고 물론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초석의 단계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서투른 실수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어떤 지점에 뭐 설렘도 있지만 우발적인 폭력 그리고 거기서 원하지 않았는데 뒤틀리게 계속 흔들리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어떤 무수한 감정들을 사실 계속 좀 지켜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저는 10대를 한참 지났지만 20대 때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나중에도 보면은 인간관계는 살다 보면은 원해서 틀어지는 경우보다 원하지 않는데 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떤 인간으로서 10대 초석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진이에게 주영이는 계속 어른들한테라고 칭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보다는 상처를 주거나 그쵸. 나한테 어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처음으로 뭔가 길거리에서 처음에는 그냥 나도 이용이고 얘도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를 그냥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까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서로의 어떤 동질감? 그런 끌림에 이끌려서 유일하게 뭔가 세진이에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찢어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세진이가. 주영이 세진이한테 처음 접근을 했던 건 사실 좋은 동기는 아니었어요. 뭔가 이 친구를 집도 나왔고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직업적 동료를 구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그게 이제 주영이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동기였으면 사실은 많이 외로웠을 거고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고 그런 무의식적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강해야만 했으니까 주영은 네. 그런 동기가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군요. 네. 어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촬영하면서도 세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영이는 그 무리에서 느끼는 어떤 안정감 같은 것도 컸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뭐 천변에서 돌로 내리쳤을 때도 어떤 그게 단지 그런 어떤 공포뿐만이 아니라 가장 컸던 주영이한테 가장 컸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좌절은 공포보다도 어떤 그런 배신감이나 슬픔이었던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는
쟤를 이용할 거야. 뭐 이런 의식적으로는 그런 어떤 나는 저 친구를 지역적인 동료로 삼겠어.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좀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외로웠고 그리고 그게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박하영 볼 때 하영이한테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 뭐 이래서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약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둘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서로한테 서로가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세진 컴퓨터랜드라는 분께서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처음 밤을 같이 지내는 곳이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룻밤 지내는 곳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또 그 원래 점집이었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두 종교적 장소인데 이 종교는 믿음에 대한 상징으로 넣으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넣으신 건지 궁금하시다고. 어떤 종교적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상징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이 아이들한테는 아직 그 10대 애들과 그다음에 미성숙한 성인 2명의 남자가 동행을 하게 되면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어른들한테 앞으로 그러니까 어른의 어른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신앙의 힘이 이제 신들이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른의 어른이구나. 네, 어른도 어른이 필요한데 어른한테 그 어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직 어른을 만나기 전인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어떤 걸로 좀 봤을 때 그 중간에 어른을 걸러내고 일단 그 어른의 어른을 먼저 만나서 얘네가 이제 이야기를 뵀는데 세진이 같은 경우는 왜 하느님한테 우리는 하느님을 미워하냐라고 따지고 오히려 제 PD는 자기의 신념이 너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마초 같은 좀 꼰대 같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미 후반을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동시에 또 그런 10대들이 집을 나와서 어딘가로 가냐 하면은 항상 은폐되고 좀 사람 없고 이런 곳을 찾다 보면은 좀 그 낡은 폐가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런 데 가서 막 귀신 얘기도 하고 귀신의 집 같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들 옛날에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아예 대놓고 진짜 그냥 보살집이나 이런 걸로 꾸며서 진짜 좀 개기스럽고 을씨년스럽게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누비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장면이 너무 묘한 것 같아요. 그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공포 같은 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추레한 곳인데 또 되게 보면 힙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오묘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은정이 죽는 장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은정이 결국 그때 근데 세진이가 느끼는 감정도 은정에 대한 감정이 되게 오묘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근데 은정이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것이 다른 인물들에 관한 묘사보다 더 극적이고 영화적이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정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막을 3개로 나눈다면 1막에서 이제 세진이한테 패스를 가하는 인물 중에 이제 상석과 은정이 있죠. 선생님. 근데 이제 상석이는 사실 어떤 뭐 제필이와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친구도 뭐 20살은 아니지만 이제 갓 교생 실습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이제 초년생으로서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도 아닌 되게 애매한 입장에서 사실 상석은 되게 아름답게 연애를 하고 싶었다고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예, 본심은 네, 근데 그것들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이거를 민기적거리면서 자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책임은 지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진이 먼저 움직였고, 네, 그 움직인 거에 인해서 이제 그 상석도 어른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성세대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피라고 똑같이 예, 그런 거였고, 은정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동성적인 어떤 선택을 했지만 캐릭터를 사실 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진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사랑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상섭이 말고 또 동갑내기의 남자 아이일 수도 있었겠지만 되게 이질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폭력 남편이나 스토킹 당하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진이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게 어떤 상처가 많고 뭔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사실 컨테이너에 깔려 죽기 전에 막 화를 내서 막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서 그 시내 가면은 밤에 이렇게 술 먹고 여자친구랑 남친구 막 싸우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나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은정이한테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원했고 결국은 상석과 은정이의 어떤 그 기능으로 인해서 세진이가 이제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을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죠.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전과 후를 나누는 되게 중요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감독님께서 이게 감독님이 여쭤본 거기도 한데 되게 어떤 과거들을 지나온 인물들이겠구나 하고 단서는 주시는데 그걸 이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도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또 세 분은 그 인물들의 그 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끼리는 또 되게 자세하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짜신 거잖아요. 의논을 하시고.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관객들한테는 영화에 넣지 않으시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그 인물들을 그러면은 그런 과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조금 이야기들 저도 찾아보니까 영화를 만나신 분들이 이제 불친절하다 혹은 개연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을 개연성이 부족해서 그러고 혹은 또 어떤 불친절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이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제가 어떠한 그 우리가 갖고 있던 전사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미 그 안희연 배우도 만나서 주영에 대한 거를 알려주고 다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제가 어떤 몇 센치를 계산해서 그 센치를 딱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감정을 이 아이들이 맞는 상황들, 노인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감정들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정확히 재단된 계산에서 그 범위 안에서밖에 못 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생략하고 얘네들의 어떤 기분을 느끼고 기분을 맛보는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는 제가 의도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할 때 그거를 모르고 이 두 배우가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관객한테는 굳이 안 보여줘도 기분을 그 순간순간 얘네가 선택하는 기분만 느껴도 이 영화는 나는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관객분들이 더 상상하고 여기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찍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편집에서 드러낸 것도 있어서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들이 그 편집에 들어왔을 때 시간만 더 차지하고 그리고 너무 친절해서 설명을 하니까 관객분들이 상상도 못하고 그 너무 뻔해지고 클리셰가 되고 그래서 사실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끔 원래 의도대로 다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다 이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삭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그렇게 상상하게끔 또 찍힌 것도 있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다 이렇게 약간 단서는 주시잖아요. 네, 단서는 주고. 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안 해주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주고 싶은 데까지. 그렇게까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세진이의 그 전사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랑 촬영하기 전에 워크숍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서 뭐 이런 거야. 그리고 감독님께서 생각해 두셨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짜셨구나. 네, 그거를. 그래서 그걸 잘 듣고 했죠. 뭐 엄마 아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집에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살짝 방치된 부모는 있지만 방치된 그런 아이.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뭐 세준이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집에 뭐 안 들어온다라는 게 뭐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일을 하는 분들. 네,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빨라야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거의 뭐 10개월에 한 번 정도 오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얘네가 생활할 수 있는 소수의 돈만 붙여주는. 네. 그래서 집이 완전 난장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살림을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또 뭔가 단서가 맞추는 기분이에요. 주영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사실 영화 보면. 그리고 막 물귀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약신에서 이제 뭐 조금 드러나죠. 네, 이제 맞아요. 뭐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물에 빠져서 뭐 얘는 뭐 아저씨들이 그물을 던져줘서 그걸 네. 잡고 겨우 살아났는데 뭐 엄마가 너 뭐 그때 물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상해졌다느니 뭐 그래서 엄마와의 트러블이 있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맞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뭐 이제 뭐 학우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피가 막 어느 날 교실에서 피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간 네, 그래가지고 풍경. 어머. 근데 막 반 친구들이 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갑자기 차가워져 있고 난 아무런 영문을 모르겠고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뭐 칼부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뭐 그들을 뭐 그런 사건을 조장한 어떤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네네 근데 그런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선생님으로부터도 뭐 학교로부터도 그리고 그런 엄마로부터도 가정으로부터도 그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아무도 내 편이 없었던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도망쳐버린 그렇게 거리로 나와버린 아이였던 거고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세진이처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남았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갖고 연결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세진을 볼 때 어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나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떠난 그 혼자 남겨졌을 그 친구도 보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연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세진과의 관계에서 이 유대감이 조금 갑작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어서 그런 건가? 이 아이들은 이 가능한 걸까? 근데 이제 그런 전사를 저를 위해서 이제 워크숍을 해주셨거든요, 두 분이. 그 얘기에 나왔던 선생님도 해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엄마도 해주시고 네 선생님 아빠도 해주시고 선 감독님이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유대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세진과의 관계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겠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어디 인터넷에
쓰지 말고 GB에 와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주세요. 약간 되게 디테일한 전사들이 있는데 인터넷엔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GB에 와야만 들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재밌네요. 약간 프리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그걸 다 세세하게 짜고 하셨구나.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거의 시간이 또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1도 없어 라는 분께서 이거 물어봐 주신 게 너무 재밌어서 아이디로도 또 다 100일장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저도 되게 이게 뭔가 감독님 영화의 키워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구석구석에 비치는 여러 인물의 가족 사진들 있죠? 네, 그래서 뭐 세진이 가족 사진도 보이고 집에 가면 그리고 그 이제 부모님 해주시겠다고 나서는 분들의 가족 사진 보이는데 그때마다 다 2명이래요. 사진 속의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막 생각해보면 다 감독님이 가족, 약간 유사 가족이라고 보여주는 어떤 엄마, 뭐 유사 엄마 뭐 이런 관계도 다 어떻게 보면 딱 가족이란 게 2명인 거예요. 2명. 세진이, 세정이 2명. 왜 가족을 2명이라고 항상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네, 그 질문을 주셔서 그 부모가 되어주겠다라는 분들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조성아 선배랑 이승현 선배가 사실 태아예요. 대리모, 태아예요. 대리모로 들어간. 왜냐면 이게 그 죄송해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해를 있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대리모로 정확히 들어간 네. 거고요. 그리고 2명씩으로 다뤘던 거는 사실 뭐 약간의 우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질문을 들으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가족에 대한 요즘에 갖고 있는 부재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가족을 추론했을 때 뭐 4가족이 됐던 5가족이 됐던 3명의 가족이 됐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1대1의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화승현 부부도 애를 낳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 그리고 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는 어떤 부재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진과 세정도 사실 뭔가 좀 잘 서로가 의지하고 뭐하고 그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막 어떤 되게 나쁜 불화가 있지는 않은데 계속 뭔가 평행선을 달리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부재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세진도 세정과 떠나서 주영과의 어떤 새로운 대안가족을 맺는 그쵸. 형태, 그리고 성화와 승현도 둘에서 세진이 들어오서 3명의 대안가족이 형성되는 형태, 어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여기서 뭔가 어슷하게 드는 생각은 감독님이 되게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과 나의 되게 이렇게 직접적인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 딱 2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들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 양상들이 딱 이렇게 딱 둘둘둘둘 다 보고 살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2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화에서 어른이 된 유미라는 분께서 여기 물어보셨는데요. 영화에서 유독 웅크리는 자세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갇혀있는 듯한 진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는데 실제로 그런 약간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렇게 연기가 나온 건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일단 박화영의 세진 역할을 했을 때도 많이 쭈그려 앉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뭐 편하게, 제가 원래 평상시에 쭈그려 앉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했던 마음도 있었던 게, 뭔가 쭈그려 앉으면 되게 좀 방어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되게 편해 보이지만 편하지 않은 느낌? 제가 밥 먹을 때 거의 쭈그려 앉아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먹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현상들이 뭔가 세진이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 자세에서도 그런 심리가 느껴지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마 두 배우분도 이 영화를 찍으셨던 걸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 하트 이모티콘을 아이디로 쓰시는 분께서 그 확실히 이 둘의 이별 장면 근데 그게 다른 인물들과의 이별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울 때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떤 걸 느끼셨는지 찍으시면서 그게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잘 없어요. 진짜요? 그때 이제 유미 세진 눈이랑 피고인 눈이랑 뒷모습이 그것만 이제 엄청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좀 막 카메라와 조명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엄청 차가웠던 바닥과 벽, 딱딱한 벽, 뒤에 뒤통수에 닿았던 벽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보고 회식을 하는데 그 제작사 대표님? 다른 어떤 대표님이 그 장면에서 너무 궁금했던 게 주연이가 왜 웃었냐고 그 장면이 좋았다. 그 웃는 게 좋았다. 그게 참 연기를 잘한 것 같다. 왜 웃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의도가 있으면 여기서는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웃어야겠어. 이런 게 하나도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의도를 할 짬이 아니었어요. 역량이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유미랑도 한참 얘기하고 제가 그 모니터 찍어놨던 걸 다시 보니까 이제 내가 그때 도대체 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때 왜 웃었지? 왜 웃었지? 저도 웃었다는 걸 그걸 보고 알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기억이 딱 떠오르는 게 유미가 혹시 돌아볼까봐, 세진이가 돌아볼까봐, 얘가 분명히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심이 아니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얘도 마음 힘들게 얘기를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 마음 찢어지면서 얘기하는 거를 나도 아니까 얘가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웃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힘들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 되게 힘들게 웃었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와, 되게 신기한, 진짜 연기할 때 느껴지는 기억이네, 그런 거는.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언니가 그날 이제 촬영 시작할 때부터 준비인 상태였어요. 감정이.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남겨두려고 감독님이랑 저랑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거리두기. 3초 분장 다 하고 맛있게 밥 먹고 창동을 누비고. 네, 창문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 상태로 즐겁게. 그러다가 이제 촬영에 이제 임하기 전에 감독님이 저한테 너가 정말 많은 작용을 주어야 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대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작용을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연기를 했을 때 느꼈던 저의 감정은 그러니까 세진이한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진으로서 누구에게 작용을 한다는 게 아, 되게 낯선, 세진이한테는 너무 그러네요. 낯선 그런 감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나처럼은 세진이처럼은 하는데 이게 뭔가 세진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감정?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다는 게 그 감정을 처음 안 느낌? 그래서 이제 보내고 찢어지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뒤돌아서 혼자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별의 어떠한 떠나보낸다라는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긴 채로 걸어갔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걸어갔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영화가 진짜로 보고 나서 한 5년, 10년이 흘러도 기억에 남을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찍으실 때도 다 그런 어떤 강렬한 그 장면만의 특별한 걸 느끼시면서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담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기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제대로도 못 해드리고 오늘 양말 다 예쁜 거 신고 오셨다고 막 여기 칭찬도 올라오는데 이제야 말씀드리고 자체가 예쁘신 거 봐. 살색 양말 신고. 네, 지금 거의 10시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빨간색 옷 입으신 분들은 반드시 나가실 때 친필 사인 포스터 받아가시면 저기 뒤쪽으로 나가실 때 드린다고 하고요. 그 전에 또 이유미 배우님께서 항상 손으로 예쁜 거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 드리는 이 배우님 수작업 굿즈 증정 시간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실반지를 3개 만들어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혹시 그 반창고 아이디가 어떻게 되신다고? 반창고 리뷰 써주신 분? 여기 계시는? 혹시 계세요? 우와! 짱이다! 실물을 봤네, 실물을 봤어. 드리면 되겠다. 뛰어나신 어떤 네네네. 대박, 팬이에요! 와, 안 물어봤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새벽에 거의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얘들아 이러면서 그럼 오늘 영화 또 보신 느낌도 또 면필로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교회랑 그 옛날 점집이었던 그 네.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어디에 계시죠? 그거 질문해 주신 분? 설마 귀신 아니죠? 어디 왜 얘기? 교회랑 그 아까 점집 질문해 주신 교회랑 점집 나오는 거 질문하신 분. 귀신 아니죠? 오늘 무서운데? 약간 그러면 그 가족 일도 없어. 일도 아이디 1도 없어. 아직 드셨어요? 잘 못 봤나? 죄송해요. 여기 반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진짜 멋있으십니다. 네. 인터파크 화이팅. 그리고 그리고 또 그러면 그 가족 2명 그거 얘기해 주신 분 할까요? 가족 2명 질문해 주신 분 계세요? 그분이시구나. 헷갈려. 그럼 점집과 그분은 없는 거네요? 질문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그런가? 지금 아이디어를 찾기가 힘든데 아무튼 그럼 재밌는 아이디 있어. 어른 유미? 어른 유미님 세진 컴퓨터. 세진 컴퓨터 누가 손 빨리 대나 세진 컴퓨터 랜드가 어른 유미 그렇죠. 저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 감독님은
교수님하고 배우님들이 오늘 막 이렇게 빨간 맛 하신다고 빨간 옷 입고 또 여기 로비에서부터 이미 그 관객분들도 빨간 옷 입고 계시고 하니까 뭔가 같은 팀이 돼서 응원하는 기분 든다고 너무 재밌다고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도 뵙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우리 퇴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인사하고 네, 감독님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색깔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너무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뒤로 나가시면 꼭 그 포스터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